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싫다는 좋지 않다와 다르다. 행복에 유리한 언어 사용 습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일, 좋은 결과를 기대한 거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늘 뭐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안 좋을 때도 있죠. 예,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끝이 좋지 않을 때, 예, 이런 일도 있습니다. 뭐 기대했던 대로 됐다면 참 좋았고 참 행복했겠지만은 뭐 기대했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조금 이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근데 이 언짢은 상황 다소 좀 불편한 상황이죠. 심리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이 상황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예. 근데 인간을 이 다 케이스별로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또 심리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인간을 딱 무자르듯이 단칼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범주하는 거는 경계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어려운 심리학적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기대했던 그 방향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약간 불편함을 느끼고 언짢아지는 상황을 느끼고 기분이 약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느꼈을 때 사람들의 반응하는 패턴을 둘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가 나쁘다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떤 첫 번째 A라고 할까요? A 그룹은 약간 극심한 혼란을 겪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죠. 무력감을 느끼고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죠. 밥맛도 없어지고 막 멍해질 때도 있고 잠도 안 와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계속 막 곱씹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B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이 언짢은 일, 불편한 일,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도 일상을 나름 좀 빠르게 회복해요. 일상을 빠르게 되찾아요. 루틴을 빠르게 찾는 거죠. 다른 전략들도 세웁니다. 늘 하던 대로 공부와 자기계발도 이제 금세 또 이어갈 수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보면 더 부지런해질 뿐 아니라 더 밝아지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존감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성장했다는 느낌, 성숙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A 그룹, 첫 번째 그룹에 좀 더 가까우십니까? 아니면은 B 그룹, 두 번째 그룹에 좀 더 가까우십니까? 이 두 그룹은 뭐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아마 그리고 그냥 느끼시기에, 내가 지금 혹시 A 그룹이라면은 B 그룹처럼 하는 게 좀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이제 예상하셨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조금 들어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니까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 걸까? 이 A 그룹과 B 그룹. 일단 뭐 타고난 성격적인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성장 환경에서 또 부모의 양육 방식 같은 게 달랐을 거다. 사람이 자라오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무궁무진하니까 천차만별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 그 사람 주변에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 왔는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생각이 모두 맞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종합적 함수관계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을 종합적인 함수관계로 보여주는 어떤 단일한 요소는 없을까요? 이 A그룹과 B그룹의 차이, 이거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하나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렇게 좀 추출해낼 수는 없을까? 좋아요. 뭐 이것저것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뭘 보면은, 이 A부류의 사람인지, 뭘 보면은 B부류의 사람인지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A그룹은 나쁜 일에 대해서 탄력성이 별로 없었어요. 다시 일어나는 힘이 별로 없었던 거죠.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쪽이고. B그룹은 탄력성이 높아요. 회복 탄력성이 아주 높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그룹을 딱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추론이 가능한 어떤 단일한 요인. 다행히 근데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멘탈 애티튜드죠.
사고방식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A 부류인지 B 부류인지를 거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아주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결국에는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더 정확하게 강조하는 거는 사실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것과, 말로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 행동으로 태도를 드러내는 게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말로 행동을 드러낸 거, 태도를 드러낸 거야. 말로 태도를 드러낸 거와 행동으로 태도를 드러낸 게 다를 때 뭐가 맞는 걸까? 진짜 그 사람의 태도는 뭐였던 걸까요? 그렇죠. 행동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또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이 대표적인 습관 중에 하나, 아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이 행동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는 말 그런 게 아닙니다. 또는 막 이렇게 뜸들이고 나서 또는 어떤 준비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 사용 습관. 이건 행동이죠. 언어 사용 습관에서 드러나는 그 태도,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언어 사용 습관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 관점, 태도를 보려면은 언어 사용 습관을 보면 됩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감정을 언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소에 자주 표현하느냐, 그 방식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먼저 부정적인 사건에 우울해지는 집단, 탄력성이 별로 없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낮은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자기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어요. 짜증나. 진짜 우울하고 슬퍼. 나 자신에게 화가 나. 분노가 나. 아우, 신경질 나. 최악이야. 이런 생각 정말 싫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부정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때로는 유지하고 또는 더 행복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집단,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자기 감정,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쏙 들진 않았다. 썩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 진정하기가 조금 어렵네. 인내심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드네. 이런 상황은 좋지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차이인지 좀 감이 잡히세요? 그쵸? 똑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운되는 사람들, 즉,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냥 부정적인 언어를 그대로 써버리는, 부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언어 사용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사건을 겪었지만 기운을 차리고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다음에 그거를 부정형으로 표현하죠. 요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별것 아닌 차이입니다만 한번 볼게요.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진짜 짜증나. 부정적인 언어를 확 써버리죠. 근데 이거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쪽이에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음에 쏙 들진 않아.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짜증나. 마음에 쏙 들진 않아. 좀 다른 게 느껴지세요? 자, 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 진짜 우울하다. 최악이야. 진짜 우울해. 슬퍼. 이거 하고 썩 행복하진 않네. 이 다른 게 느껴지세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진짜 우울한 건데, 진짜 우울해요. 너무 슬퍼요. 불행해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좀 썩 행복하진 않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집단, 회복을 잘 못하는 집단은 나 자신에게 진짜 화가 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분노. 이 말을 그대로 써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좀 잘 진정이 안 되네.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회복 탄력성이 또 낮은 집단. 똑같은 상황에서 나 신경질 나. 진짜 최악. 이렇게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인내심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드네. 참기가 조금 힘드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나 이 상황 진짜 싫어. 이렇게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이런 상황이 좋지 않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정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언어적인 이 차이에서 사실은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해요. 부정적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상황이 정말 최악인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언어를 부정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실 동일한 사건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이 강도가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약간 달라요. 인텐서티에서 전혀 좀 다른 느낌이 와요. 여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죠. 어쩔 때 긍정적 언어를 약간 부정형으로 표현하면 뭔가 좀 여지가 있다고 할까? 생각해보세요. 짜증나는 것과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것은요, 동일한 강도가 아니에요. 그쵸? 우울한 것하고 우울하고 슬퍼. 그 다음에 또는 불행하다는 표현하고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불행한 것과 행복하지 않아가 똑같아요? 불행해. 나 진짜 불행해.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똑같아요? 동일한 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짜 분노해. 화가 치밀어 올라. 와, 진짜 난리나. 진짜,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정말 뚜껑 열린다. 이거 하고, 진정하기가 쉽지가 좀 않네. 인내하기가 좀 힘드네. 이게 동일해요? 동일한 강도를 우리 뇌가 느낄까요? 아니에요. 진짜 싫어. 정말 싫어. 이런 상황 정말 싫어. 이거 하고, 좀 좋지 않아. 이 동일한 강도를 우리 뇌가 느끼지 않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좋아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과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사람, 이게 동일한 거야. 얘는 진짜 짜증나. 이거 하고,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아. 이게 동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부정적인 언어를 확 써버리는 것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부정형으로 표현하는 건요, 달라요. 급이. 예. 자, 나를 정말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 쟤만 만나면 나는 정말 우울해, 슬퍼, 이거 하고, 나를 행복하진 않아. 이게 동일해요? 다르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좋아요. 오늘 아주 그냥 친절한 부키씨가 돼볼게요. 우울한 것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동일한 말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울한 것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달라요. 우울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야. 불행한 것과 행복하지 않은 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아. 그거 불행하다는 뜻입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 너 어떠니? 요즘 행복해? 그랬더니, 그냥 행복하진 않아. 이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그럼 불행해? 그건 아닌데? 이럴걸요? 네? 그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아요. 네? 이게 동급이 아니에요. 즉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불행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Not happy는 블루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피곤해 죽겠네.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이거 하고 그냥 힘이 충분하지 않아. 급이 다르잖아요. 매우 다르잖아요. 진짜 달라요. 행복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피곤해 죽겠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고 이런 언어 사용 습관의 차이, 부정형을 확 써버리느냐, 긍정적 언어에 부정형을 붙이느냐, 이 언어 습관의 차이가 부정적 사건에서 그냥 완전히 다운되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되찾고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자주 잃어버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 사용 습관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성장, 배경, 부모님의 어떤 양육 스타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타고난 어떤 기질, 성격 같이 버무러져서 지금의 그 언어 사용 습관이 생겼을 테니까 바꾸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에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 언어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고 졌다고 용기를 잃지 않는 삶, 이런 삶이 필요하죠. 이런 균형 있는 삶,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삶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쵸? 낙관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바로
부정형의 언어를 확 써버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먼저 언급하면서 우리 뇌를 약간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그것에 부정어를 하나 좀 붙여주는 뭐뭐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요. 불행한 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아 라고 사용하는 언어 사용 습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기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